자, 여러분 또 이어서 473페이지 대수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상 탄생된 건축물을 사용하다 보면 고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고치는 것을 크게 고칠 때 이걸 대수선이라 합니다.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허가 신청할 것은 신청해서 허가 받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 대상에 신고서 내가지고 수리되어야 하도록 규제를 받습니다. 이런 대수선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허가도 신고도 없이 고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행위면 대수선이니까 그런 규제를 받는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이 법에 쫙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8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걸 중엽해가지고 알아두셔야 돼요. 대수선은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가 이렇게. 473페이지 대수선 뜻을 같이 볼까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아래와 같이 동그라미 1번부터 쭉 8번까지 있었죠. 그와 같이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는 1번부터 8번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수인데 이러한 것 중 바로 개축도 아니고 재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증축도 아닌 거, 이런 것이 대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1번부터 8번까지를 꼼꼼하게 읽어두시고 또 이해를 해두셔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벽 중에서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애당초 설계에 둬서 넣을 때게요, 철근 넣고 리모컨으로 딱 벽을 치도록 하는 경우 그와 같이 탄생된 벽을 내력벽이라 합니다. 근데 이 건축물 벽 중에 창문이 들어간 공간이 있죠. 그 창문을 해체하고 부셔버리고 거기다 벽돌 싸서 미장공사에서 벽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힘을 받지 않는 그런 조적도로서 비내력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대수선에 나온 것은 비내력벽이 아니라 비내력벽이 아니고 내력벽이 나옵니다. 내력벽. 이 내력벽을 더 만들어 넣는다. 그걸 증설이라고 합니다. 있었던 내력벽을 빼낸다. 이걸 해체라 합니다. 그래, 내력벽을 증설하든 해체하든 이건 대수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존의 내력벽을 크게 고치는 수선한다, 변경한다. 그럴 때 내력벽의 벽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수선, 미만이면 일반 수선에 불과해서 대수선이 아닙니다. 이 수치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한 것이 대수선이다. 이렇게. 증설하고 해체할 때는 면적의 감소이 대수선입니다. 두 번째, 기둥, 보, 지붕틀, 기둥은 말 그대로 이렇게 기둥 들어가는 거죠. 보는 기둥과 기둥이 벌어지지 않도록 물려주는 것을 보랍니다. 지붕틀은 지붕을 넣기 위해서 만드는 틀을 말하죠. 이때 기둥과 보, 지붕틀 앞에 아라비아 숫자 2를 했어요. 그래서 기둥을 없는 거 더 넣는다, 증설. 있던 것을 뺀다, 해체. 그때는 한 개만 해도 대수선돼요. 그런데 그 기둥을 수선한다, 변경한다.
그럴 때 한 개만 한다, 두 개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 수선이고 대수선 아닙니다. 대수선이 되려면 몇 개 이상은 수선하거나 변경해야 되는가? 3개 이상. 3개 이상,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면 대수선. 2개, 1개면 수선 변경식 기둥은 대수선이 아닙니다. 벌도 똑같아요. 한 개의 벌을 정설하든 해천 대수선인데 그 벌을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 되냐? 3개 이상. 지붕틀 똑같아요. 정설 해체할 때는 무조건 대수선. 근데 지붕틀을 수선 변경할 때 몇 개 이상 해야 되냐? 3개 이상. 그래, 이 대수선 몇 자인가 봅시다. 몇 자로 되었습니까? 한 자, 두 자, 세 자. 그러니까 대수선에서 숫자 나면 3, 3, 3, 3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30정도 이상, 3개, 3개, 3개 이렇게. 여기 마지막 보시면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면 8번. 8번도 숫자 나오는데요. 건축물의 A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를, 자, 건축물의 A벽에 체크하고 마감 자재를, 마감 재료를 정설했다, 해체했다 그러면 대수입니다. 근데 이 벽면적을 몇 제곱미터 이상, 벽면적을 몇 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해야 대수인가? 이것도 30제곱미터 이상. 30,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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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5번, 6번, 7번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도 대수선. 방하벽, 방하 구획을 위한 바닥, 방하 구획을 위한 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그 다음에 이 주택 중에서도 5자인 주택 꼭 나와야 돼요. 다가구 주택, 그 가구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 다세대 주택, 세대간, 정설 해체, 수선 변경 대수입니다. 5자인 주택이 꼭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무슨 다중택이 나왔다. 아파트 나왔다. 그러면 대수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것들은 대수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5자인 주택이 나와야 된다. 다가구택, 다주택에. 다가구택, 가구간,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정설해체, 수선평형에 대수한다. 이렇게 좀 대수는 의미를 받으시고, 이런 대수원이지만 이런 것들 하게 될 때 이어서 정축까지 했다 그러면 이 대수는 이쪽으로 흡수돼서 대수는 했다 하지 않고 정축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대수원 행위하면서 개축까지 했다 그러면 대수는 이쪽으로 흡수돼서 대수했다 그러면 안 쓰고 개축했다 그러는 거예요. 대수원 하면서 재축까지 했다 그러면 이 대수는 이쪽으로 개축으로 흡수되어서 개축에 행위했다 그러는 겁니다. 대수는 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재축.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어떤 걸 또 보느냐, 우리가. 쭉 넘어가면은 483페이지 가로 2번 있죠. 제일 밑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9개의 시설과 분류해가지고 이 편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자 할 때 이렇게 건축법상 탄생된 건축물이 예컨대 단독주택이었다. 근데 이걸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하려고 한다.
예컨대 제1종 근린 생활설로 바꾸려고 한다. 이걸 용도를 변경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용도를 변경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허가받을까 신고할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83페이지 표가 있는 겁니다. 그 표, 이 아까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걸 크게 29가지, 이제 그 23번 N축 페이지 482페이지 23번 교정 및 군사시설, 이걸 두 개로 쪼갠다고 그랬죠. 국방 군사시설 하나, 교정시설 이렇게 별도로 쪼개서 개정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 내용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 이 건축물 용도가 30개로 이제 쪼개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축물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그 표가 있습니다. 483페이지. 그 표 보면 9개의 시설군 있죠. 이 시설군, 군자가 무슨 군이냐면은 무리군이에요. 무리를 묶음 쳤다의 무리군이거든. 그래서 30개 시설이 이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설 중 위험성의 정도가, 그 시설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것을 추려서 분류하다 보니까 9가지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9개의 시설군이 나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넘어가서 보면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시설들이 쫙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바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다. 산업 등 시설에는 운수시설부터 장내시설까지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설군이라 합니다. 이때 그 시설군 중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옵니다만은 1번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상위 시설군 이렇게 표현하고요. 밑으로는 갈수록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하자에서 하위 시설군을 하는데, 같은 시설군에 해당한다 하면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성의 정도가 좀 높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할 때는 허가 신고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위험성이 낮은 하위 시설군을 위험성이 높은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규제가 좀 센, 야,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해야 된다라고 허가제를 적용합니다. 관할 그 건축물 있는 장소가 세종이다 하면 세종특별자치단체한테 가서 허가 받아라. 제주도면 제주특별자치도사한테 가서 받아라.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받아라. 또 6대 광역시에 군이 있다. 저 부산광역시 기정이라든가 인천광역시 옹주광화군, 이런 광역시 안에 군이 있다면 군사한테 가서 받아라. 그리고 그 장소가 저 팔도대의 시다, 수원시다, 저 연천군이다, 시군이면 시장 군사한테 가서 받아라. 그리고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한테 받아라. 뭐 세종이면 특별자치시장, 팔도대 군에서는 군수, 이렇게 얘네들한테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허가 신청해서 요건 맞췄다면 허가 내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용도변경 할 수 있고요. 허가 안 내면 용도변경 못 합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높은 것을 위험성이 낮은 시설로 용도를 이렇게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용도 변경 신고만 하고 끝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표가 바로 그겁니다. 허가는 용도 변경할 때 허가 받아라.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 용도할 때 허가 받고, 상위 시설군을 하위 시설군 용도할 때는 신고해라. 넘어가면 나오죠. 내려오면 신고, 올라가면 허가 받아라. 우리가 위험한 산을 올라갈 때도 미리 허가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막 내려온 게 아니라 신고하고 내려오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허가 받고 올라간다. 내려올 때는 신고하고 내려온다. 같은 능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걸 허가도 신고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 나와 있죠. 같은 시설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용도 변경 허가 신고 필요 없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에다가 기재달라고 변경했던 내용을 기재달라고 신청만 하면 된다. 이런 게 나있죠. 이번 코스에서는 그 정도 보시고요. 이 표에서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표 놓고 이 표를 눈으로 익숙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넘어가기 전에 한번 483페이지 볼까요? 483페이지. 만약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그 공장이었다. 공장이었는데 이걸 자동차 관리시설로 용도된다. 그때는 허가받아야 되겠죠. 반대로 이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을 저 밑에 종교시설로 바꾸려고 한다. 4번. 그러면 내려가니까 신고해야 되겠죠. 이 공장이 있는데 같은 시설군인 창고시설로 용도된다. 그때는 허가 신고 필요 없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 쭉 넘어가서 489페이지 제3절 용어의 정의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 이 건축법에서 나오는 용어의 정의.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 체크해 볼 테니까 여러분 또 표시해 가지고 잘 봐두세요. 먼저 지하층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겠다.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층수 제한받는 장소 있죠. 그런 장소에서는 지하층 층수에 포함될까 말까 이거 아주 중요한데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 제한다. 그러면 그 지하층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 뜻이 어떻게 되냐. 이제 가로 1번에 나오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이 바닥이 지표면 위에 있다, 땅 위에 있다 그러면 이건 지하 없죠. 지하 없죠. 지상의 건물로만 돼 있죠. 지상 3층이다 이렇게. 이게 지표면인데 땅바닥인데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은 다 지하층이죠. 이건 지상층이죠. 그래, 이 건축물은 지상 3층, 지하 2층인데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3층짜리 건축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하층은 층수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외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쪽이 계획과정입니다. 아니면 뭐 제1종 주거지역입니다. 아니면 이 땅이 보존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은 자연 녹지도 있고 생산 녹지지역도 있고 보존관리지역도 있죠.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인데 이런 토지에서는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는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4층에 밖에 못 치죠. 그렇지. 이때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산정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1층, 2층, 3층, 4층, 4층짜리로서 층수는 위배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땅속에 완전히 묻혀있는 2층은 지하층이니까 건축물 건축할 때 층수 산정 시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을 때가 문제가 돼요. 이 건축이 있는데 이 건축물은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지하로.
일부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일부는 지하층에 땅속에 묻혀 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반지하로 되어 있잖아요. 반지하라는 표현을 쓰죠. 반지하. 이 층은 반지하 지형이다. 이렇게. 이랬을 때 이것이 지하층으로 인정되면 이 건축물은 4층짜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용도적인 건축되더라도 층수는 위배되지 않고, 만약 이 층이 지상층으로 판정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5층짜리가 돼가지고 층수 위배해서 건축 완료한 다음에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이 안 내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하층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 내용이 이제 나오죠.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층으로 땅바닥에 붙어 있는 이것이 지하가 지표면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지표면 아래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이쪽이 이 층 높이가 이건 4m라 합시다. 해당 층 높이에 얼마 이상 땅속에 묻혀 있으면 되냐? 이쪽에 묻혀있는 정도 재봤더니 3m, 이쪽에 묻혀있는 정도 재봤더니 그냥 1m 못 되더라 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못 된다 가정해봐요. 그냥 0.5m, 50cm부터 0.5m. 그러면 이쪽 3m 묻혀있고 이쪽은 반지하인데 0.5m 묻혀있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3.5m 묻혀있죠. 두 가운데 재가지고 합하니까 3.5 나누면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75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걸 평균 높이라 합니다. 평균 높이. 맞나요? 27에 14. 아무튼 자, 만약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이게 자, 그러면 이걸 평균 높이라 합니다. 평균 높이. 맞나요? 자, 이게 1은 1, 1은 2, 그 다음에 1, 27에 14. 뭐 아무튼 대충 맞다 하고 1.75m라 가정하고요. 이걸 평균 높이라는데 이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에 얼마 이상은 돼야 지하층이냐? 2분의 이상은 돼야 돼요. 2분의 이상이 되려면 평균 높이가 2m 돼야 하는데 못 됐죠. 못 됐다면 이것은 지상층이 되고 지하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통해서 여기를 더 묻게 하면 되겠죠. 땅속에. 그래서 이쪽에 2m 묻게 했다. 여기도 2m 묻게 했다. 그래서 평균 높이를 2m 빼냈다. 뭐 2.5도 좋고 2m 이상을 하게 되면 지하층 인정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층수한 역시 빼주는 거죠.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 지하층 기준이 아주 중요하니까 가로 1번을 통해서 여러분은 중요표에서 좀 알아주셔야 돼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그 다음 평균 높이다 체크. 해당 층 높이에다 동그라미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거실 나와있죠. 거실이 뭐냐 그러면 거실은 건축물 내에서 이렇게 건축물 내에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작업, 오락, 직무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들 다 거실합니다. 그래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도 거실하는 거. 거실한 건축물 안에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작업 목적으로, 그 다음에 직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거실합니다. 거주 목적, 오락 목적, 작업, 직무, 집회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이런 것들이 다 거실이라 한다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을 주요 구조부를 하는데 주요 구조부가 뭐냐 6개가 있다. 6개가 뭐냐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게 되어 있다. 그래, 기할 때 무엇을 내기한다. 내기하는 자들은 주로 바보들 많더라. 바보 중에 땅만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에서 암기해 두셔야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꼭 암기하시고, 자, 전 시간에 내력벽 말씀드렸죠. 벽 중에서도 힘을 받고 있는 벽, 내력벽을 합니다. 내력벽의 반대가 비내력벽이 돼요. 비내력벽은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둥, 이렇게 기둥은 주요 구조가 돼요. 근데 기둥 중에서도 이렇게 사이에다 넣은 것이 사익기둥인데,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이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넣죠. 이걸 보라 합니다. 보. 이 보는 주요 구조가 되죠. 기둥 박았다. 버리지 않도록 보를 넣는다. 주요 구조부죠. 근데 이 보하고 보가 벌어지면 또 그물 붕괴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와 보를 연결하는 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작은 보라 합니다.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땅바닥이 있죠. 그리고 바닥 넣죠. 이렇게 이 땅바닥, 바닥하고 바로 붙어있는 이 최하층 바닥 있죠. 이것은 더 이상 꺼질 일이 없으니까 이걸 최하층 바닥이라 하는데, 이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바닥만 주요 구조부다. 이거 알아주시고, 주계단 있죠. 계단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건물 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계단이 여기에 주요 구조부인데, 그러나 계단 중에도 이런 계단이 있죠. 건물을 한자로 오개라 합니다. 건물 밖을 오개라 하죠. 밖에자. 밖에다 설치하는 계단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오개계단이라고 합니다. 오개계단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안에, 건물 안에 이렇게 넣게 되는 이걸 주요 구조를 합니다. 주계단, 이것보다 주계단인데, 주계단이 주요 구조부이고, 오개계단은 절대 주요 구조가 아니라는 것. 지붕이 아니라 지붕틀이다.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이걸 꼭 암기해야 돼요.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그래서 사익기둥은 아니다. 최하층 바닥 아니다. 중요표, 작은 보도 아니다. 그 다음에 오개계단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에 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하는 시설에 들어갈 수 있죠. 이걸 차단시킨다. 태양양, 차양이라 하죠. 차양도 주요 구조부 아니다. 이거. 밑에 기출됐던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 찾아라 이거죠. 기역, 니은, 기조. 근데 디귿과 리을은 내기, 바보, 지주, 그 첫머리에 그 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예요. 주요 구조부 예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 때 주요 구조부에다 줄 거 봐요. 주요 구조부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약식으로 딱 써놔요. 이렇게. 내기, 바보, 지주. 그 첫머리 글자 두 문자라 하죠. 두 문자가 내기, 바보, 지주가 꼭 보여야 한다. 이 말에 안 보면 절대 주요 구조부 아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리모델링 나오죠. 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화학제를 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순하거나 일부 증축 개축하는 행위다. 그래, 이건 건축상 리모델링 뜻인데, 리모델링 뜻인데, 리모델링은 건축물 노후화학제를 위하여 크게 고친 대수과 또 일부 증축과 개축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는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관여하는 관계자를 말해요. 이 건축물을 설계해 주게 되는 설계자가 있고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주인인 건축주가 있고요. 건축주와 계약을 통해서 공사 맡아서 건물을 지어서 건축주에 인도해 주는 공사 시공자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안전하게 또 그 정확하게 건축 공사 진행하도록 감독하게 되는 공사 감자가 있죠. 이 네 명이 관여해서 하나의 건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네 명을 건축 관계를 합니다. 이 건축 관계자 속에는 허가권이 안 들어간다는 것. 건축 관계자는 이 건물에 대해 허가됐던 허가권자는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490페이지 6번 있죠. 설계도서. 설계도서라는 것은 건축 공사용 도면 하나, 구조 계산서 둘, 시방서 이런 것들을 말한다. 시방서는 공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설명서죠. 이런 것들이 다 설계도서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내화 구조가 뭐냐 그러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적인 구조.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내화 구조라는데 이 하나만 보시고 저기 8번에서 불연재료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이라는 재료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9번 부속 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다 동합체예요.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이 정도. 넘어가셔서 자 잠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